네, 저희도 늘상 말씀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재개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 굉장히 크실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그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 재개발 투자 노하우 오늘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은 도심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현재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그 서울시 내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공급돼야 할 공급량이 이제 많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KB 경영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2019년에 유망한 부동산이 어떤 게 있겠느냐 조사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또는 토지, 재개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조금 묶어보면 사실 재개발이나 토지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토지 분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아파트 분양 같으면 순수하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더 확장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더 나눠 보면 결국은 새로운 아파트를 받는 분야에서는 또 비싸다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아파트 분양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다 묶어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재생의 형태는 아무래도 대지 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하나씩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 사전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구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혼돈하신 분이 많습니다. 잠깐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재건축은 아파트가 노후돼서 불량이 되어 있는 경우를 재건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불량이면 재개발이다. 이렇게 일반 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틀에서는 무리가 없다. 재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겠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시자면 법으로 보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굉장히 불량하면 재개발이 됩니다. 그 말은 도로나 학교나 공원 등 같이 이제 기반시설 자체가 불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도로를 닦거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굉장히 양호하면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아파트든 다세대 빌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방배동이 추진하는 건 거의 다 다세대 단독이라도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는 거의 재개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 다 정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요. 강북이 주로 다 재개발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사실은 조금 많이 이제 걸리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총 10년에서 11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면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할지 타이밍 잡는 걸 거의 모르시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타이밍을 좀 실패하시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봐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드리고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들어가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인 개발 계획 자체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비구역이 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량한 시설들이 많다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가격이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배 정도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전에 투자를 하면 어떨 것이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너무 오래 걸리면 또 개발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 계획이 수립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투자를 사실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사업이 뒤로가 취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위험을 줄이고 앞으로 수익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은 좀 높아집니다. 대지 지분 평당 가격은 높아지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험을 배제하고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기간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항상 투자자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 또는 이 직전에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건설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가 전후 단계에서 사실은 가격대가 또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 그 사이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조금 올라가더라도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가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되면 아파트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간이 뭐 기간은 길지만 어쨌든 간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욕심이 또 부리셔가지고 구역 지정 단계 또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래 끄시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또 투자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은 분양을 신청을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분들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이게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네. 굉장히 불량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네. 근데 그때 접근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때는 가격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포인트로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거의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또는 지역적으로 전체가 개선되고 신도시 같은 또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나기 전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이주 철거 일반 분양하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많은 전체적인 단계마다 뭐 개별적인 요인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구역이 지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지 관리 처분 인가 단계인지 네 가지 단계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을 하셔가 투자를 하시면 투자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련되는 입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재건축의 전체 내용과 투자 타이밍, 그 다음에 장단점이 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개발의 이제 투자 장단점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재개발하시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로얄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받으니까 일반 분양가보다는 당연히 싸게 받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또 로얄층을 받으니까 상당히 장점이 많죠.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나면 이런 개발 이익 자체도 조합원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비례율을 하죠. 무상 지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도 붙게 되고 주변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먼저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투자 시점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딱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개발 취소 시 자금 손실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개발 취소되면 거의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구역 지정되면 아까 배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항상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개발 취소가 되지 않느냐 아니냐 보려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 되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환다세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전환다세대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이제 사는 목적이 다세대 빌라를 사는 목적이 대지분도 넓고 하면 사는 목적 자체가 새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사는 건데 입주권이 안 나오면 새 아파트를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되면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합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물어보시면 또 잘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주의사항은 건축물 관리자를 통해서 위법, 뭐가 건축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필수적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도 이제 규제가 조금 계속 나와서 조합원 승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합원 사무실에 가셔서 조합 사무실 가셔가지고 승계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일 구역 내에서 여러 주택이 있거나 입주권이 있으면 입주권 자체가
미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가 있을 경우에 꼭 이게 다 받을 수 있는지 언제 현금 청산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가진 분한테 한 개를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합은 지위가 승계 조합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현재 입지나 미래 입지는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입지에 대한 내용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어쨌든 재개발 자체는 새 아파트가 되고 입지가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시려면 이런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